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 덕만과 그와는 상반되게 가난한 집 아들 봉파리는 집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아야 덕만아 니 오늘도 거 서당에 안 나왔더만. 거 스승님이 얼마나 노발대발했는 줄 아냐이. 하이고 봉파라 마침 잘 만났다야. 지금 말이오. 서당에서 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만. 니네가 예전부터 아버지한테 나는 글 공부가 아니라 장사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한양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했던 거 알지? 아 뭐 너야 얼른 너그 아버지처럼 돈 벌고 잡다고. 항상 노래를 불렀으니 모를 리가 있겠냐이. 아버지도 그 소리 듣는 게 지쳤는가? 드디어 장사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는디. 아, 뭔 일인지 니도 한번 데려오라고 안 하냐? 어? 뭐시라? 나를 말이오? 봉팔은 도대체 무슨 일로 자신을 찾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그날 저녁 바로 덕만의 집으로 향했는데 어르신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래. 봉팔이 왔구나. 듣자하니 네가 서당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한다지 그래? 아주 우리 동네에서도 드디어 과거 시험에 합격할 인재가 나왔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디 말이요. 과찬이십니다요 어르신. 내 다름이 아니라 봉팔아. 내 아들놈 덕만이가 하도 오래전부터 장사를 하고 싶다고 나한테 졸라대는 통에 미천을 좀 대줘서 장사를 시켜볼까 하는데 말이다. 너가 좀 덕만이랑 같이 동업을 해보지 않겠냐? 네? 동업이라니요? 어르신? 어르신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글 공부만 해와놔서 평생 장사를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저희 집 사정으로는 미천을 마련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서. 너네 아버지가 가끔 우리 집 장부일을 도와주니 너네 집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네가 미천이 필요하면 내가 너에게는 이자도 받지 않고 무기한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말이여. 나는 말이다. 단지 저 철없는 아들놈 혼자 한양에서 장사하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말이다. 그런데 너처럼 덕만이를 잘 알고 있는 믿음직한 친구가 같이 동업을 해준다면 그래도 내 마음이 조금은 든든할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떠냐 봉팔아? 아이고 어르신. 이것은 제가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봉팔아. 아무래도 너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울 테지. 부모님께 잘 한번 말씀드려 보거라. 봉파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덕만이 아버지의 갑작스런 제안에 대해서 부모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다. 그려 봉파라, 네 생각에는 어떨고 가냐잉? 뭐 저야 장사 같은 것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여태 공부만 해서 그런지 너무 갑작스럽게만 느껴지는구만요. 아야 봉파라, 니 진짜 참말로 생각 잘해 안다잉. 뭐 공부도 좋은디 말이여. 아 너그 아버지 봐라. 평생 공부해봐야 거 과거 합격을 못하니 집안 꼬라지가 몇 년이 가도 나아지지가 않잖냐? 아, 여기서 또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이오? 왜?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는가? 막말로 당신이 공부한다고 일을 안 하니 그 돈을 누가 여태 다 감당했겠는가? 봉파라 니 말이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잉. 네 어머니. 네가 어려서부터 거 우리 수준에는 맞지도 않은 덕만이랑 친하게 지낼 때는 내가 참말로 조마조마했는디 말이오. 그것이 이렇게 빛을 볼 줄은 내 꿈에도 몰랐구먼. 이것이 니한테는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다 기회. 네가 뭐 공부로 잘 되면야 문제 없겠지만서도 행여 너그 아버지처럼 잘 안 풀리면 이 기회를 안 잡은 것이 평생 생각날지도 모르니 네 이 기회를 꼭 잡아야 쓴다잉. 네 어머니. 저도 한번 긍정적으로다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요. 그렇게 어머니의 강한 설득으로 덕만이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봉파리는 덕만이와 함께 마침내 한양으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보기 위해 함께 길을 떠났는데 한참을 길을 걷다 덕만이는 길에 떨어진 빨간 주머니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봉파라 이것이 다 뭐다냐? 그것이 누가 흘린 것 같은디. 저렇게 색이 눈에 잘 띄는 빨간색 주머니를 흘리고 갔구만. 아야 봉파라. 이게 주머니 안에 금반지가 2개나 들어있는디. 진짜 이것이 다 무엇이다냐? 그 금반지라고? 웜에 그러면 그것이 값이 제법 나가는 물건일 것 같은디 말이오. 이것이 딱 보니께 내가 큰일을 시작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횡재를 하는 것을 보니 내 장사가 아주 잘 될 것 같은 그런 징조 같다야. 허허. 그렇게 말이오. 어떻게 첫날부터 그런 것을 딱 주워버리는구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횡재를 했다는 기분이 든 덕만. 그들은 하룻밤 묵어가기 위해 근처 주막을 찾았는데 주막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여인이 말을 걸어오지 않겠는가? 선비님들 지금 이쪽 길로 오시는 겁니까? 뭐 그렇기는 한디. 갑자기 왜 그러시오 낭자?
그럼 선비님 혹시 이쪽 길로 오시면서 빨간 주머니 하나 못 보셨습니까요? 빨간 주머니. 이건 말하는 것이요? 워메. 그것이 제가 흘린 주머니 맞구만요. 하이고 감사합니다. 선비님 아니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허, 이곳에 오다가 눈에 띄어서 주웠는디. 그것이 처자것이었구만요. 선비님 제가 사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주머니만 돌려주신다면 제가 지금 돈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겠다고? 그럼 처자 혹시 여기 주막에 묵고 계시오? 그렇기는 한데 왜 그러실까요? 그럼 내 이 주머니를 돌려주는 대신에 시원하게 오늘 처자가 묵는 방에 나 좀 재워줄 수 있겠어. 아이고 선비님 그렇게는 안 보이시는데 또 밝히기는 상당히 밝히시는구만요. 뭐 말했듯이 주머니만 돌려주신다면 제가 뭐든 못하겠습니까요? 허 봉파라. 아주 내가 첫날부터 운이 터져버렸다야 진짜. 그렇게 덕만이는 그 여인과 뜨거운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이 돼서 다시 봉파리와 주막 앞에서 만나 길을 나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 맞다고? 그렇다니까요. 어이, 당신들이 어제 우리 마누라 반지 주머니를 주워놓고 합방을 하지 않으면 주머니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말이요? 에? 네? 그게 무슨 소립니까요? 어제 분명히 저 처자가 합의를 해놓고. 허,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남의 주머니를 도둑질해놓고 몸을 노리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구만. 안 되겠다잉, 내 당장에 관해 고발을 해야겠구만. 워메워메서 선생님. 저희들은 그런 파렴치한이 아닙니다요. 그리고 어제 저 처자가 혼인을 했다고는 말도 안 했는디. 어딜 봐서 우리가 임자가 있는 사람하고 몸을 섞는 그런 사람 같습니까? 이것이 다 오해입니다요, 오해. 아, 오해고 나발이고 그것은 나도 모르겠고. 그럼 자네들 내 마누라의 몸을 탐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나는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말이요. 싸게 넘어갈 생각은 일절 없으니께 몸성이 이 동네에서 나가고 싶으면 알아서들 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잘못하면 관에 고발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덕만과 봉팔은 장사 미천으로 받은 돈을 절반이나 넘겨주고서야 겨우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다. 하이고 봉파라. 가기 전에 막걸리 한잔하고 가자야. 내 아주 긴장이 풀려놓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걷겠다야. 그나저나 우리가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것이 다 무슨 일이냐잉 참말로. 덕만아, 거시기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하던 공부나 해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장사가 어울리지가 않은 것 같다야. 송충이는 솔잎을 묶는 게 맞지. 아야 봉파라. 방금 돈 뜯긴 것 때문에 그러냐잉. 아 우리가 말이오. 장사를 하다 보면 저런 것들보다 더한 것들도 훨씬 많이 볼 텐디. 겨우 이런 걸로 그만두면 사내대장부란 놈이 어찌 큰일을 한대. 생각을 해보니 장사가 나한테는 안 어울린다 싶어서 그러네 이 친구야. 요 내 자네 아버지한테 받은 돈 절반이기는 해도 일단 자네한테 줄 테니 자네 장사하는데 잘 보태시고 또 나머지 절반도 말이오. 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갚겠다고 전해주시게. 허, 이 친구가 이거 참. 그렇게 봉파리는 덕만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집에서는 당연히 몇 달 후에나 돌아올 거라 생각했던 아들이 집을 나선 지 3일 만에 돌아오니 그야말로 집안이 뒤집어져 버렸는데 웜에 이것이 다 뭔 일이대. 봉파라, 네가 지금 장사는 어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버렸냐잉?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장사는 저한테 잘 맞지가 않을 것 같아서 왔구만요. 아니 사내놈이 칼을 뽑았으면 무시라도 썰어야 하는 거 아니대? 어찌 남자놈이 그리 끈기가 없어서 나간 지 3일밖에 안 돼가지고 돌아오기는 돌아와. 내 참말로 미쳐불겄네. 네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 정도 끈기로는 니는 공부도 다 터불었다. 니는 그냥 내일부터 다 포기하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머슴살이나 해라 이놈아. 아, 자네는 그만하시게. 봉파리도 다 생각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잉. 봉파라 역시 네가 생각해도 니는 장사보다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징? 봉파리는 계속해서 부모님이 자신을 추궁하자 그동안 받아왔던 서름을 한 번에 터뜨리고야 마는데 내 진짜 더러워가지고. 아니 덕만이 그놈의 자식이 말이오요. 넣을 때는 혼자서 좋다고 넣더만 빼고 나서는 우리 책임이라고 안 합니까요? 마을에서 부자로 유명한 흥섭이는 혼인을 한 이후 몇 년이 지나서도 총각대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기방에 자주 출입하였는데 자 덕만이 동생.
우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왔으니까 아주 오늘은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한번 끝까지 놀아보자고. 아, 흥섭이 성님. 저야 총각이니까 상관이 없는디 말입니다. 이번이 한두 번도 아니고 성님은 형수님께서 외박하고 들어가시면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내 그럴 줄 알고 마누라한테 미리 자네 친척 어르신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다고 내일 상갓집 가봐야 하니까 오늘은 집에 못 들어가니 기다리지 말고 미리 자라고 했네. 아이고, 성님 때문에 멀쩡히 살아계신 우리 친척 사촌 어르신들 중에 미리 돌아가신 분이 한 10명은 되겠구만이라 진짜로. 그래서 주대는 자네 것까지 내가 내주지 않는가 덕만이 자네. 대신에 행여 우리 마누라가 물어보면 말이나 잘 맞춰주라고. 아, 주대를 성님이 내주신다면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흥섭은 한 번 기방에 갔다 하면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는데 마누라 아주 피곤해 죽겠구만. 덕만이가 아주 울고불고 난리더라고. 생각보다 더 늦으셨구만요. 상갓집에서 밤새 계시느라 피곤하셨지라. 술 드시고 올 줄 알고 미리 해장국이랑 준비했으니까 얼른 드시고 주무시구랴. 역시 나를 생각해주는 것은 우리 마누라밖에 없구만. 우리 마누라가 또 일하고 나를 지극 정성으로 챙겨주니께 내가 다른 남정네들하고는 다르게 한 번도 한눈도 안 팔고 이렇게 마누라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는가? 무엇이라고라?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요, 아니요.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흥섭은 오랜만에 덕만이를 주막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흥섭이 성님. 이것이 도대체 몇 달 만이십니까요? 그동안 연락도 통 없으셔서 걱정했었는디 무슨 일 있으셨단가요? 덕만이 자네 오랜만이구만. 뭐 딱히 별일은 없었는디 신경 써줘서 고맙네. 그러면요, 성님. 또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말입니다. 아, 제가 그동안 성님한테 항상 얻어먹기만 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디 오늘은 제가 살 테니까 거 이따가 기방에 안 갈랍니까? 아, 형수님한테는 제가 지난번처럼 말을 잘 맞춰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고맙기는 한데 오늘은 내 막걸리 딱 한 잔만 먹고 얼른 들어갈라네. 오메. 그간 무슨 일이 있기는 있었구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님이 술하고 여자를 마다하는 것을 보면 어차피 성님도 오늘 술 한잔 하러 오셨으니까 빼지 말고 뭔 일이 있었는지 한번 속 시원히 이야기해 보시란께요. 거시기 그것이 말이제. 흥섭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덕만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거서고 우리 집 밤 앞에 말이오. 몇 대 전부터 내려오던 큰 나무가 있었는디 어느 날은 보니까 나무에 크고 작은 못들이 박혀 있더라고. 그래서 내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싶어 우리 마누라한테 한번 물어봤지. 마누라 집 앞에 있는 거 큰 나무에 뭔 못들이 박혀 있는디 당신 누가 그랬는지 알고 있는가? 아이고, 눈치 없는 양반이라 평생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이제서 보기는 보셨구만. 내가 그랬소, 내가. 무엇이라? 아니 이 사람아 당신 제정신인가? 그 귀한 나무에다가 못한디 못질을 하는가? 아, 시집살이는 원래 입 닫고 귀 닫고 하는 것이라. 당신이 매번 나한테 거짓말하고 외박을 하고 들어와도 당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넘어갔지만서도 나도 암만 참아보려고 해도 말이요. 가끔씩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못 누르는 날에는 진짜 그렇게 나무에다가 못질이라도 안 하면 복장 터져 죽을 것 같아서 내 화풀이로 못질을 하기 시작했더만 인자는 당신이 알아볼 정도까지 많아져 불었구만이라. 거짓말하고 외박을 했다니 이 사람아. 그것이 진짜로 덕만이네. 아, 덕만이네는 무슨 참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 내가 진짜로 냄새도 못 맡는 줄 아는구만. 아, 이 양반아 어디 초상집 다녀온 사람 몸에서 여자 분냄새가 그라고 진동을 하는디 아직도 거짓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웜에 마누라? 내가 잘못했구먼. 나는 자네가 말을 안 하니께 속으로 그렇게 앓고 있었는지는 꿈에도 몰랐다니까. 그러면 말일세. 앞으로 내가 당신을 한 번씩 기분 좋게 만들 때마다 저 나무에 박힌 못을 하나씩 빼보는 것은 어떤가? 나 때문에 저 귀한 나무에 못이 저라고 박혔는디 빼는 것도 내 몫이어야지. 생각해보니 우리 마누라 속에 그렇게 못이 박힌 줄도 모르고 장가간 이후에도 나만 혼자 그렇게 즐겼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요 근래 몇 달 동안 내 참말로 기방은 얼씬도 안 하고 우리 마누라한테도 참말로 잘해서 말이오. 어제부로 나무에 전부 못을 다 뺐다니께. 그래서 오늘 축하하는 뜻으로다가 딱 막걸리 한 잔만 마시려고 온 거구만.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하기사, 나도 성님하고 기방 간 횟수만 해도 꽤 되는디 형수님께서 암만 둔하다고는 해도 눈치 못 채기는 힘들지라. 그래도 몇 달 동안 고생해서 그 나무의 못을 다 뺐다니 인자는 형님에 대한 형수님의 서운한 마음도 다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나도 그 못만 빼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말이오. 못을 다 뺀 기념으로 그렇게 나무를 다시 한번 찬찬히 파보니께
못이 박혔었던 자리에 구멍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하이고 참말로. 동네 부잣집 딸인 춘심이는 여느 부잣집들이 그러하듯 어려서부터 덕만이네 집과 혼인하기로 정략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그리고 혼인하기로 한 날이 슬슬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니 불안을 느꼈던 춘심이는 머슴 봉섭이를 찾았는데 봉섭아, 네 지금 시간 좀 있느냐? 하이고 춘심이 아씨.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실까요? 내가 들어보니 우리 집에서는 너가 못빨래며 청소며 심지어는 바느질까지도 너가 제일 잘한다고 들었는디. 그것이 참말이다냐? 아씨, 제가 말입니다. 또 배운 것은 없어도 머슴일 하나만은 어디 가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있구만요.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한 달 후면 시집을 가게 생겼는데 내가 그곳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집을 가려니 마음이 영 찜찜해서 말이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나에게 집안일에 대해 좀 알려주지 않겠느냐? 아,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저를 찾아온 것이면 아씨 진짜로 잘 찾아오셨구만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제가 아주 집안일뿐만 아니라 뭐 바느질부터 해서 간단한 음식 만드는 것까지 아주 제대로 이쁨 받는 새색시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려니까 아씨는 걱정 붙들어 매실한게요.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춘심이는 덕만이와 혼인을 하였고 둘은 당연히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뭐 원매 이것이 무슨 일이란가? 어찌된 일인지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 날 덕만이는 춘심이를 데리고 처갓댁으로 향했는데 이 이서방. 혼인한 다음 날부터 무슨 일로 찾아왔단가? 아, 그려 문안 인사 왔는가? 문안 인사는 무슨 문안 인사입니까, 장모님? 이 혼인은 없었던 일로 해야겠습니다. 완전히 사기라니까요. 웜에. 자네 어제 장가를 간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란가? 겉썩내지 말고 한번 찬찬히 말을 해보란께. 장모님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춘심 씨가 처녀라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어제 첫날 밤을 치러보니 춘심 씨의 행동이 너무나도 능숙한 것이 이것은 아무리 타고났다고는 해도 절대 처음 해본 사람은 아니라 이겁니다. 무엇이라? 아니 막상 장가를 가보고 첫날 밤을 치러보니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리 그래도 사내가 거짓말을 하면 못 쓰는 것이지. 우리가 예전부터 자네 집안과 사돈 맺기를 약속했을 때부터 춘심이에게 남자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디 그런 아이가 무슨 어떻게 밤일이 능숙하다고 억지를 쓰는가? 안 그러냐 춘심아? 그것이 그라니께요잉. 그려! 가만히 있지 말고 니도 얼른 말을 해보란께. 춘심이는 한참을 우물쭈물거리면서 말을 못하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하는데 웜에. 이것이 뭔 일이여? 춘심이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잉? 사실은 그것이요. 제가 어떻게든 사랑받는 색시가 돼보려고 우리 집 머슴 봉섭이한테 집안일을 배웠는디요. 아, 배운다고 배운 것이 그만 밤일까지 배우게 돼버렸단께요잉. 무엇이라고야? 한밤중에 덕파리가 산속에서 길을 가다 달이 구름 속으로 숨어버려 날이 어두워진 탓에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원매. 초행길이라 그런가. 달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만 참말로. 혹시 뭐 범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그렇게 덜덜 떨면서 얼마나 길을 헤매었을까? 덕파리는 운이 좋게도 숲속에서 집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저기요, 계십니까요? 누구신데 이 깊은 밤중에 여기를 찾아오셨을까요잉? 제가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여기가 초행길이라서 그런지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진짜로 실례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하룻밤만 좀 머물게 해주십시오. 사정은 알겠으나 이 집은 제가 남편과 사별한 후에 저 혼자서 지내고 있는 곳인데 아무리 외진 곳이라고는 하나 행여 남자를 들였다는 소문이라도 날 수도 있으니 참으로 곤란하구만요. 아이고, 이런 외진 곳에서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부인하고 저만 말하지 않으면 무슨 소문이야 나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같이 이런 달도 없는 밤에는 진짜 길을 잘 아는 사람조차도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은디 그저 사람 한 명 살리시는 셈치시고 사정 한 번만 봐주시란께요.
뭐 그러시면 허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약조만 해주신다면 오늘 하룻밤만 묵었다 가시지요. 그렇게 그 외딴 집의 부인은 덕파리를 빈 방으로 안내했는데 여기가 오랫동안 아무도 쓰지 않은 방이라 누추하지만 그래도 하룻밤 머무시기에는 괜찮을 겁니다. 부인 진짜 저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내 이럴 게 아니지. 저한테 말입니다. 괜찮은 술이 한 병이 있는데 말이오요. 거시기 생명의 은인이신디 거 보답으로다가 저한테 부인을 잡아뜨릴 기회를 아니 거 술 한 잔 대접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그래도 행여나 소문이라도 잘못 날까 걱정하는 사람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럴 생각이셨으면 당장 이곳을 떠나주셔야겠구만요. 아닙니다. 거 실언했구만요. 혹시 부인께서 이곳에 오랫동안 혼자 계셔서 적적한 마음에 말동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권유해 본 거구만요. 거 오해라니까요. 그렇게 부인은 이내 자신의 방으로 떠났고 덕팔은 잠을 청해보려고 해도 옆방에 부인이 자고 있을 거란 생각에 좀처럼 잠이 오지를 않았는데 부인이 이런 곳에 혼자 살기에는 아깝게. 그래도 미모가 괜찮았는디 말이오. 하이고 옆방에서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이거 뭐 잠이고 뭐고 통 오지를 않구만. 저기 실례지만 혹시 주무십니까? 원매 일어나 있구만요. 그럼 그렇지. 저 부인도 사람인디 뭐 처음에는 거절하더라도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넘어올 줄 알고 있었다니께. 다행입니다.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군요. 나그네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역시 부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라. 내 금방 짐에서 술을 찾아오겠소. 무엇이라고라? 그것이 아니라 나그네님 말대로 달이 없어가지고 날이 진짜 어두워나서 오늘은 이 선비님하고 같이 주무셔야 되겠다 이 말이제라. 이분이 참 이곳길을 잘 아시는 선비님인디 밤에 길을 잃고 일하고 오셨구만이라. 이분하고 밤새 말동무하시면 되겠구만요. 그날 밤 덕팔은 예상과는 달랐지만 어쨌거나 적적하지 않은 밤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홍배대감은 오랜만에 같은 동네 막역한 친구인 흥섭이를 집으로 초대해 막걸리를 한 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나저나 홍배 이 친구야. 무슨 일이 있는가? 통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는 무슨 아니기는 뭐가 아닌가? 자네랑 나랑 알고 지낸 지가 벌써 몇십 년째인디. 내 자네 얼굴만 봐도 어디가 불편한지 딱 보이는디 말이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을 해보게 이 친구야. 그것이 아니하이고 아무리 자네라도 막상 말하려니 부끄럽구만. 그게 나이가 나이인지라 최근에 거시기가 말이여 영 반응이 없지 않겠는가? 뭐 전에는 야관문이다 해구신이다 해서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그래도 뭔가 반응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가버렸는지 진짜로 소식이 없구만. 무엇이라? 나는 자네가 그것을 최근까지 사용했다는 것이 더 대단해버리는디. 자네 보기와는 다르게 진짜로 마누라랑 금술이 아주 어마어마해버리는구만. 무슨 소리를 하는가? 마누라라니. 아이고 무서워라. 내 마누라 몰래 우리 집 여종 춘심이랑 가끔 재미를 보는디 말이요. 요즘은 그것이 잘 안 되니 내 이 남자로서의 체면이 서지를 않는구만. 춘심이라고 하면 아까 문 앞에서 봤던 그 예쁜 여종 말인가? 내 이제야 이해가 가는구만. 그럼 말일세 자네. 왜 우리 동네 주막에 보부상이 하나 묵고 있는디? 그 보부상이 거시기에 그렇게 좋은 신묘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난리라고 안 한가? 신묘한 물건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나도 귀동냥으로 들은 거라 자세히는 모르는디. 거시기를 항시 커지게 하는 뭐 그런 거라더구만. 값이 제법 나간다 하니 자네도 관심이 있으면 돈 좀 챙겨놓고 한번 주막으로 가서 그 보부상을 찾아보시게. 그렇게 홍배대감은 친구 흥섭의 말대로 주막으로 가서 황급히 보부상을 찾았는데 저기 내 딱 보니 자네가 여 머물고 있다는 그 친구인가 보구만. 내 소문 듣고 왔는디 말이요. 나도 그것 하나만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어르신? 왜 있잖는가? 거시기를 항상 커지게 해주는 그 뭔가를 자네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던디 말이요. 제가 어르신께서 그것을 찾으시는 것을 알고도 농 한번 쳐봤습니다요. 어르신 이것이 이렇게 허리춤에 나뭇잎을 엮어놓은 남자 속꽃인데 말입니다. 여기 이 나뭇잎에 무슨 영험한 힘이 있는가?
이 속옷을 입고 있는 내내 거시기가 아주 분기탱천해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워매. 세상에 그런 물건이 있단 말이요. 내 그런 것은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는디. 그래, 그것이 얼마인가 자네? 여기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딱 하나 남은 놈이라. 그래도 지한테 100냥은 줘야 하겠습니다. 무엇이라 속옷 하나에 100냥이나 달라는 말이요? 자네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말인가? 아, 어르신도 아다시피 이게 무슨 속옷 값입니까요? 남자의 자존심을 살리는 값이지. 비싸게 느껴지시면 뭐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까지 돈 마련해 온다면서 물건을 보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오늘만 해도 벌써 셋이나 되니까요. 뭐 장사꾼인 저야 누구든 먼저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임자 아니겠습니까? 셋이나 된다고? 그 속옷 내가 사겠네, 내가. 홍배대감은 그 보부상에게 무려 거금 100냥이나 지불하고 신묘한 속옷을 구입했고 바로 주막 뒤편에서 잎사귀가 달린 속옷을 시험 삼아 입어보는데 그 보부상이 말했던 대로 평소에는 고개 숙인 거시기가 속옷을 입자마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개를 치켜들지 않겠는가? 그래, 이것이구만, 이것. 이거면 남자로서의 내 삶도 아직 끝이 아니라 이거지. 그렇게 홍배대감은 속옷을 챙겨 입고는 그날 밤 춘심이를 자주 만나던 동네 외진 오두막으로 불렀다. 어르신, 갑자기 왜 또 이곳에서 보자고 하신 겁니까? 지난번에도 야관문이며 뭐며 다 드셨어도 소용이 없었는데 오늘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허허, 춘심아, 내 아주 오늘 밤 너한테 뜨거운 맛을 보여줄 테니 너가 오늘은 각오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잉. 그렇게 홍배대감은 실추되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여종 춘심이와 거사를 치르려고 하는데 워매. 이것이 다 무엇이요? 여기 있었구만. 다행히 도망은 안 갔구만, 니놈이. 이놈의 천하의 사기꾼 녀석. 얼른 내 돈 물어내라, 내 돈. 어르신 갑자기 그것이 무슨 소리십니까? 돈을 물어내라니요? 니놈이 준 속옷을 입고 막상 거사를 치르려고 속옷을 벗으니 벗자마자 내 거시기가 다시 고개를 숙여버리는데 그것이 사기 아닌가? 내 관에 너를 사기죄로 고발하기 전에 얼른 내 돈 돌려내라, 이놈아. 하이고 어르신, 제가 어제 어르신께 속옷을 팔기 전에 분명히 속옷을 입고 있는 내내 거시기가 커진 상태로 유지된다고 했지. 제가 도대체 언제 속옷을 벗고 난 이후에도 크기가 유지된다고 했습니까요? 무엇이라? 그것이 홍배대감은 그 보부상의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농사를 제법 크게 하고 있는 봉섭. 그는 삼촌의 부고를 듣고 긴급히 상갓집을 가려 했는데 시간이 워낙에 늦은 시간대라 나루터의 배가 끊겨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한참을 걸어 기진맥진하게 집에 돌아오니 이게 웬걸 부인의 교성이 집 마당에서부터 들리지 않겠는가? 이것이 지금 도대체 무슨 짓거리들이란가? 원매. 봉섭이 자네 오늘 상갓집 간다더만. 아, 그래요? 내가 상갓집을 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고 보면 이렇게 붙어먹은 게 내가 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 사전에 계획을 했단 말이구만. 그것이 말일세 하도 자네 부인이 말이오. 무슨 소리 하십니까, 흥섭 씨? 제가 흥섭 씨 집에서 일할 때부터 흥섭 씨가 저를 유혹했음시롱. 오라 그렇게 된 거구만. 흥섭이 성님, 내가 지금부터 그러면 물어볼라니까. 거짓말 없이 바른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오. 거짓말을 하면 나도 성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만. 지금까지 우리 마누라랑 몇 번의 정을 나눴단가요? 그것이 아마 오늘까지 치면 7번은 되는구만. 자네 부인이 자네랑 혼인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여종할 때부터 시작했으니 한 6년은 되었구만. 그러면 흥섭이 성님, 일단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더 들었다가는 진짜 뭔 사단이 나도 날 것 같으니까 내일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님 집으로 찾아갈 테니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려 봉섭이 동생. 참말로 미안하네. 하하이고 서방님, 내가 아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만요. 마누라, 당신이 나한테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구만. 일단은 당신도 얼른 짐 싸가지고 친정해. 며칠 좀 가 있으소. 내 지금 이 기분으로는 도저히 당신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구만. 알겠구만이라. 봉섭의 부인은 봉섭이 한번 정한 일은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는 성격임을 알기에 친정에 가 있으라는 봉섭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다음 날이 되자 봉섭은 약속했던 것처럼 흥섭의 집을 찾아갔는데, 봉섭이 동생. 그래 얼른 들어오게. 네, 흥섭이 성님. 마누라는 일단 친정 보내놓고 왔습니다. 네. 진짜 참말로 자네한테 면목이 없구만. 내 이걸로 기분이 풀릴지는 모르겠는디 말이오. 자네한테 돈 두마지기 주겠네. 동생 어떻게 이걸로 좀 안 되겠는가? 아, 저도 뭐 흥섭이 성님처럼 큰 부자는 아니지만서도 보릿고개가 와도 밥 굶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농사를 그래도 논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는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농 가지고 농사를 해도 내 등거리가 휘업을 걷는디 거기에다가 논 두마지기를 늘려봐야 거 관리나 되겠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줘야 자네 마음이 좀 편해지겠는가? 내 자네 마음만 좀 가라앉는다면 말이오.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볼 테니까. 개의치 말고 한번 말을 해보란께. 아, 얘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바람으로 만들어진 상처는 바람으로 치료해야 쓰겄지 않습니까? 성님께서 우리 마누라랑 여태까지 7번 관계를 가지셨다니께. 나도 흥섭이 성님 부인하고 7번은 관계를 해야 이게 풀리겠구만요. 뭐시라. 아무리 내가 자네 부인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기로써니 그것이 말이 되는가 봉섭이 동생. 내 마누라한테 어찌 이것을 말하란 말인가 자네. 뭐 그거야 성님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관아에 고발을 당하든지 성님께서 딱 선택을 하시란께요. 봉섭이가 다녀간 이후부터 흥섭은 이 사실을 어떻게 부인에게 털어놔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게 되자 부인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추궁을 하게 되는데, 아, 서방님.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입을 딱 닫아버리고 며칠째 식사도 걸러가면서 끙끙 앓고만 있습니까요? 뭐 문제가 있으면 속 시원하게 말을 해보시란께요. 아니요. 자네는 아무것도 알 것 없구만. 그렇게 말이라도 안 할 거면 차라리 밥이라도 자시고 누워 계시든가. 며칠째여 지금 이 짓거리가. 이러다가 참말로 상치르게 생기겠구만. 아, 뭔 일이 있었는지 답답해 뒤지겠으니까. 얼른 좀 말을 해보란께. 그것이 마누라. 거시기야. 아이고 화내지 말고 한번 들어보소이. 흥섭은 결국에는 자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판단하고 부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생각을 해보니 내가 당신하고 언제 마지막으로 거사를 치렀는지 잘 기억도 안 나기는 하는디. 그려 암만 해도 오래되기는 너무 오래되나서 어째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디. 그렇게 또 다른 곳에다가 힘을 쓰고 계셨구만이라. 네. 내가 입이 열개라도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구만. 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당신이 그렇게 다른 곳에다가 한눈을 판 것을 어찌 당신만의 잘못으로 몰아가겠소. 분명 나한테도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제. 아무튼 내 잘 알았으니 내일 밤중으로 봉섭이네 한번 들러야 걷구만이라. 다 당신 어쩌려고 거기를 간다는 것인가 지금? 아, 어쩌기는 뭘 어쩌겠어. 돈도 논도 다 싫다는 사람한테?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디. 그러면 내가 가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는 수밖에 없지 않겠소. 원메이. 흥섭의 부인은 그렇게 그 다음날 밤이 되자 이를 꽉 깨물면서 굳은 결심을 한 채로 봉섭의 집을 찾아가서 둘은 거사를 치르게 되었고,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도 흥섭의 부인은 밤마다 봉섭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3번의 방문이 이어진 다음날, 이번에는 오히려 봉섭이가 다시 흥섭의 집을 찾아갔는데, 아니 봉섭이 동생. 자네가 여기에 무슨 일이란가? 거시기 흥섭이 성님. 지가 남자가 돼가지고 한 입으로 두말하게 되어서 참말로 죄송한디요. 어? 자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처음에 논 두마지기 주시려고 했던 거 그냥 한마지기만 주시고 이제 형수님께 그만 오시라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요? 나야 자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고맙네만. 자네 우리 마누라랑 무슨 일이 있었단가? 거시기 그것이 참 제가 성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도 거시기 한데요. 아, 부잣집 부인들은 다 그렇게 거사를 치릅니까요? 어떻게 3번이나 하는 동안 숨쉬는 소리 하나 안 냄시롱 목석같이 하는지. 내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내 살다 우리 마누라랑 바람피운 성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구만요. 그렇게 봉섭은 오히려 자기 부인과 바람을 피웠던 흥섭이를 동정하면서 떠났다고 한다.
마음씨 착한 선비 덕만이는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구걸하는 거지 봉섭이를 볼 때마다 매번 2푼씩 주었다. 그렇게 매번 2푼씩 주던 것이 어느 때부터인지 한 푼으로 줄기 시작했고 또 다시 시간이 흐른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더 이상 적선을 하지 않기 시작했는데 선비님, 이런 말씀드리면 참 염치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 봉섭아, 그래 무엇이 궁금해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라 말입니다. 선비님께서는 예전부터 항상 저를 길에서 볼 때마다 2푼씩 주셨는데 그것이 한 2년쯤 전부터는 한 푼으로 줄더니 작년 들어서부터는 더 이상 적선을 해주시지 않으니 제가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요. 허허. 그래 네 입장에서는 항상 돈을 주던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니 그게 궁금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가 2년 전에 장가를 가게 되어 돈의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너에게 적선하는 것이 한 푼으로 줄었고 또 작년에는 내 아들이 태어나서 더욱더 여유가 없어지니 더 이상 나도 적선할 돈이 없어진 것이지. 그랬구만요. 그 돈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구만요. 잘 알았습니다요. 그러니까 봉섭이 너도 다른 사람에게만 의지만 하지 말고 얼른 일을 해서 스스로 먹고 사는데 힘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덕만은 다른 지역에서 볼일을 보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 마당에서부터 부인이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는가?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란가? 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봉섭이 자네가 내가 여태 그렇게 도움을 주었는데 무슨 염치로 지금 우리 마누라랑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오? 자네 입이 있으면 얼른 좀 말이라도 해보시게. 덕만이 소리를 치자 봉섭은 오히려 미안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염치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내 돈으로다가 가족들을 그리 먹여 살리셨으니 이게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동안 과거 시험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한 덕만이는 올해에도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다. 한양으로 가던 도중 그는 너무나도 목이 말라 중간에 어떤 마을을 들러서 일단 우물부터 찾았는데 아이고 덥다 더워. 실례지만 물 한 바가지만 주실 수 있겠소? 그렇게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자 여인은 덕만을 아무 말 없이 지그시 보더니 물 한 바가지를 건넸다. 아주 아침부터 목이 말라 죽을 뻔했는데 이제서 이렇게 목을 축이는구만. 응? 그런데 저기 이 바가지 안에 나뭇잎이 들어있는디 이것은 부인께서 일부러 넣으신 겁니까요? 선비님이 보시기에 워낙에 목이 말라 보이시길래 행여 물을 마시다가 체하지 마시라고 일부러 나뭇잎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원매, 일면식도 없는 나를 보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다니 부인께서 마음 씀씀이가 아주 남다르시구만요. 부인같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분과 살고 계시는 남편분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편과 사별한 지 이미 몇 년 되어 나서 이 우물 뒤에 있는 초가집에서 몇 년째 제가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살고 있구만요. 아이고 제가 남편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이 결코 아닌디 또 그렇게 되었구만요. 부인 그럼 제가 오늘 부인이 보여준 마음 씀씀이에 대해 꼭 답례를 하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지금은 제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야 해서 바쁜 와중이니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같이 동동주라도 한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덕만이 그렇게 물어보자 그 여인은 대답 대신에 미소를 보내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 덕만은 약속대로 과거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여인의 집에 들러보기로 했는데 마침 그 마을에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겠는가? 저기 계십니까요?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진짜로 오셨구만요. 얼른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비 때문에 옷이 다 젖었는데 얼른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면 금방 감기에 걸리실 겁니다. 여기 얼른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지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제가 번번이 신세만 지게 되었습니다. 참말로 감사하구만요. 그렇게 덕만은 여인이 준 옷을 받아보니 이게 웬걸. 여인이 준 속옷에 잎사귀가 붙어 있지 않겠는가? 거시기 이거 속옷에 잎사귀가 붙어 있는데 이것이 밖에서 빨래를 널다가 자연적으로 붙은 겁니까요? 아니면 부인께서 일부러 붙여 놓으신 겁니까요?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신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급한 마음에 쉽게 체할 수 있는데 몇 년이나 거사를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거시기를 맛보게 되면 체할 확률이 그것보다는 몇 곱절은 되지 않겠습니까? 선비님이 오실 걸 생각하며
내 며칠 전부터 속곳에 한 땀 한 땀 붙여놓은 것이니 오늘 밤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덕만이는 그날 밤 밤새도록 그 여인에게 봉사를 해야만 했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지역유지인 홍배대감이라는 고리대금 업자가 살고 있었다. 에헴, 아이고 어르신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어쩐 일은 무슨 어쩐 일인가? 내 일전에 자네한테 빌려줬던 돈 받으러 왔지. 네? 지금 말입니까? 그것이 대감님 올해는 흉년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대감님께서 빌려주실 때는 기한에 대한 말씀이 딱히 없으셔서 조금 더 여유를 주실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허허, 이거 완전 순진한 친구구만. 기한이 확실하지 않다는 말은 그것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는가? 어찌되었든 나는 오늘 자네한테 빌려줬던 돈을 받아야겠으니 자네가 변제를 못하면 약속했던 대로 대신에 자네 논으로 받아가겠네. 원매 어르신 그것이 우리 집안 조상님부터 내려오는 그런 논인데 그것을 가져가 버리시면 저희가 죽어서도 조상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요. 제발 그것만은 좀. 그거야 자네가 논을 담보 잡아서 돈을 빌리기 전부터 생각했어야 하는 일 아닌가? 그럼 이렇게 함세. 오늘 오자마자 바로 자네 논을 받아가는 것도 인간적이지는 못하니 내 자네에게 일주일 더 주겠네. 일주일 안으로 돈을 변제 못하면 자네가 담보 잡아놨던 논을 가져가는 것으로 할 테니께 그렇게 알게나? 원매 대감님. 그렇게 홍배대감은 보릿고개에 기한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흉년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 돈 대신 담보로 잡아두었던 논이며 밭을 거둬들이고 있었고 나날이 홍배대감이 가지고 있는 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와는 반대로 마을 사람들의 고통은 점점 더 커가고 있었는데 내 그놈의 홍배대감 믿고 돈을 좀 빌렸더만. 까딱 잘못하면 우리 조상님 대대로 물려받은 논도 다 뺏기게 생겨버렸구만. 아이고 이를 어찌해야 하면 좋냐이. 뭐 우리 동네에서 그것이 자네만 그러겠는가? 나도 작년에 그 양반한테 돈 좀 잘못 빌렸다가 아주 논이며 밭이며 다 뺏길 뻔한 거 겨우 처가에 사정사정해서 막았는디 말이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처가에다가는 내가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니께. 그나저나 그 양반이 마을 과부들한테는 돈을 못 갚으면 몰래 밤에 찾아가서 다른 것으로라도 받는다고 하지. 다른 것이라면 어떤 것으로 말인가? 이 친구야 못은 못이겠는가? 몸으로 받는 것이지. 그 양반이 참말로 교묘하게 일을 꾸미는 것이 남편 있는 안악들은 뒤탈이 있을 것 같으니 아주 꼭 과부들만 찾아가서 그런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동네에 아주 홍배대감 그 양반한테 지금 원한을 품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구만. 원매 어디 건드릴 사람들이 없어놔서 그 한마는 마을 과부들까지 건드리냐잉. 나중에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아주 그 양반이 무력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세교까지 대단하고만 참말로. 자네들 어디 있는가 했더만 여가 있었구마잉. 덕삼이 자네 무슨 일인디 그렇게 헐레벌떡 달려오는가? 그것이 말이오. 아주 큰일이 나버렸다니께. 지금 전국적으로 밀란이 크게 터지고 있는디 밀란군이 지금 우리 옆 동네까지 와버려가지고 동네를 완전히 헤집어 놓고 있다고 안 그러는가? 뭐시라? 지금 뭐가 와버렸다고? 그렇게 시간은 하루가 더 지나고 홍배대감 집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머슴 봉섭이가 홍배대감을 찾았는데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아주 큰일 났다니까요. 봉섭아 무슨 일인데 그러냐잉? 지금 전국적으로 밀란이 터져버려서 밀란군이 옆마을까지 들어왔다는디. 우리 마을 농민들이 그동안 마을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양반들을 밀란군에 고발한다고 죄다 잡아들이고 있다고 안 합니까? 어르신 얼른 도망가셔야 한다니까요. 여기 있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걸리면 진짜 목숨도 못 건진다니까요. 뭐시라? 봉섭의 말이 끝나자마자 홍배대감이 짐을 챙길 새도 없이 온 마을 사람들이 홍배대감 집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는가? 허허. 홍배대감님 어디를 그러고 급히 가시려고 합니까? 아니 자네들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요. 오해는 무슨 오해요? 내 당신 때문에 조상들한테 대대로 물려받은 논이며 밭이며 다 날리게 생겼는디. 내 이 기회에 다른 양반들은 몰라도 당신은 꼭 밀란군에 데려가야 쓰겠구만. 원매, 덕팔이 자네. 내가 잘못했구만. 진짜 한 번만 살려주시게나.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는가? 그래도 살아보시겠다고 목숨을 구걸하시는구만. 그래,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내가 오자마자 당신을 잡아다 가는 것도 인간적이지 못하니까 말이오. 그런 사람이 여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우리 마을 사람들 중에 내 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죽는 것을 말이오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밀랑군에 고발하지 않을 거구만. 여기 우리 중에 누구 홍배대감을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덕팔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마을 사람들 중에 한참이 지나도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자 홍배대감 역시 이제 포기를 하려는 차에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우리가 반대하고만이라. 웜에 아주머니들, 내 귀동량으로 듣기로는 우리 과부 아주머니들도 이 홍배대감한테 당한 것이 아주 금전적으로다가 또 몸으로다가 상당할 텐디 반대를 하신다고라? 말이요. 여 홍배대감이 마을의 다른 남정네들하고는 다르게 우리 동네의 큰 기둥이구만. 그것도 상당히는 큰 기둥. 우리가 과부가 되어버린 이후로 어떤 남정네들도 우리를 찾지 않을 때 우리를 유일하게 찾아준 양반인디. 우리는 죽으면 죽었제. 여 홍배대감 없이는 이 마을에서 재미가 없어서 못 살겠구만. 웜에 뭐시라고라? 예로부터 남자는 것이기를 잘 놀려야 한다고 누가 그랬던가?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홍배대감이야말로 거시기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홀로 살고 있었던 춘심이는 운이 좋게도 마을 유지인 홍배대감 집에서 마침 여종을 구하는 것을 보고 이를 구하기 위해 홍배대감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래 춘심이라고? 하이고 몸도 여리여리하니 희마리도 없어 보이는디. 어떻게 집안일이랑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구만. 마님, 제가 몸은 이래 보여도 어려서부터 진짜 집안일부터 요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이 해봤습니다. 한 번만 믿고 일을 맡겨주시면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요. 너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 내 여기에서 지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기는 할 텐디 말이오. 일하는 품새가 맘에 안 들거나 행여 몸가짐을 잘못해서 애라도 가져 일을 못하게 되면 그날로 나갈 생각은 해야 할 테니까 그리 알어라잉. 네, 마님. 명심하겠습니다요. 내가 말이다 높아심에 말하는 것인디. 우리 집 종중에 봉섭이라고 있는디 말이다. 그놈이 아주 새로 들어온 여종만 봤다고 하면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 한번 잡아뜨려 보려고 생각만 나는 놈이니까 특별히 그놈을 조심하고 말이여. 그렇게 춘심이 홍배대감 집에서 머물면서 일한 지도 어느새 1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 날은 부엌에서 춘심이 밥을 짓고 있는데 느닷없이 헛구역질이 나오지 않겠는가? 웜에 지금 이것이 무슨 일이여? 마님,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얘 춘심아, 네 변명이고 뭐고 더 들을 것도 없구만. 그러니까 내 니한테 뭐라고 했냐? 그렇게 처음 온 날부터 봉섭이 그놈을 조심하라고 했냐 안 했냐잉. 인자 몇 달만 지나불면 네 배가 불러가지고 일도 못할 건디 뭐 더 긴 말 할 것 없다. 네가 처음에 왔을 때 이야기를 했듯이 말이다. 일을 못하게 되었으면 이제 나가줘야 쓰겄지 않겠냐잉. 마님, 그래도 제가 1년이나 이곳에 와서 그동안 지내면서 나눈 저랑 마님과의 정이 있는데 아무리 처음에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참말로 너무하구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님도 같은 여자로서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있을 것인디 어찌 그렇게 애누리 없이 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요? 여자된 몸으로서 애를 가지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마, 춘심아 네 말 참 이상하게 한다잉. 어찌 그것이 니랑 나랑 같을 수가 있대. 나는 엄연히 정식으로다가 대를 잇기 위해서 부인된 몸으로 대감님의 아이를 가진 것이고 너는 너가 몸가짐이 단정치 못한 탓에 봉섭이 애를 그라고 가져버린 것인디 그것이 어떻게 죄가 안 된다고 하냐잉? 마님, 제 말이 그겁니다요. 저도 마님과 마찬가지로 대감님의 아이를 가졌으니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 니 지금 무엇이라고야? 어느 날 밤 홍배대감은 오랜만에 자신의 손자 경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문아, 이리 오거라. 이 할애비가 말이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주마. 할아버지, 무슨 이야기요? 경문아, 너는 사람이 어떻게 80살까지 살게 되었는지 알고 있느냐? 아니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래요? 허허, 그게 말이다. 그것이 아주 먼 옛날 신이 개를 만들 때였는데 너는 말이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앞에 앉아서 누가 집에 들어오거나 지나가면 짖으면서 지내거라. 내 너에게 수명 20년을 주겠다. 신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20년 동안 그저 누가 지나갈 때마다 매번 지지란히 해도 너무한 삶입니다요. 20년은 인간적으로다가 아니 개 시각으로 봐도 너무나도 기니 10년만 주시고 10년은 그냥 돌려드리면 안 됩니까요? 그래, 뭐 듣고 보니 아무리 너가 짖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도 20년 동안 하라고 하면 질릴 법도 하지. 네, 그럼 10년으로 줄여주마. 그리고 다음으로 원숭이 너는 하루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보며 장난치거나 혹은 그들을 웃게 만들면서 보내도록 하거라. 너에게도 20년의 수명을 주도록 하겠다. 원매, 신님. 같은 장난도 강산이 한번 변할 10년 정도면 족하지. 그것을 갖다가 20년이나 하라고 하면 그것을 하는 나나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나 지루해서 쓰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길게는 필요 없고 말입니다. 걔가 말했던 것처럼 10년만 주시면 감사하겠구만요. 그래, 뭐 듣고 보니 아무리 재밌는 장난도 20년 정도 하면 질릴 법도 하지. 그럼 내 너에게도 수명을 10년을 주기로 하겠다. 그럼 또 누구냐? 그래, 소가 있구나. 소 너는 대부분의 시간을 태양 아래서 농부를 도와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여라. 너는 오랫동안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 너의 수명을 넉넉하게 60년을 주도록 하겠다. 신님, 하루 종일 떼양볕에서 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60년이나 해야 한다니요. 아무리 제가 우직한 성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는 저도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요. 한 20년만 주시고 40년은 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럼 너도 40년은 반납하고 20년으로 합의를 보도록 하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간 너에게는 평생 동안 먹고 놀고 자면서 인생을 보내는데 내 너에게는 수명을 20년을 주도록 하겠다. 신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 먹고 자고 노는 데다가 이쁜 여성을 만나서 진하게 사랑도 하고 혼인하고 자손까지 만들려면 20년은 너무나 짧다고 생각이 듭니다요. 제 앞에서 개가 반납한 10년, 원숭이가 반납한 10년, 그리고 소가 반납한 40년을 저에게 주셔서 80년으로 늘려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 그럼 너가 다른 이들이 반납한 것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경문아,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신에게 80년의 수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단다. 할아버지, 그럼 그 사람 덕에 우리 수명이 60년이나 더 늘어났으니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며 살면 되는 건가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처음 20년은 놀고 먹고 자면서 보내다가 다음 40년은 떼양볕 아래서 일을 하면서 보내야 하고 그리고 다음 10년은 손자 손녀들을 웃게 만드는데 시간을 쓰게 되며 마지막으로 남은 10년은 하루 종일 집 마루에 앉아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면 소리치면서 보내게 되었다는구나. 경문아, 이렇게 세상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조건도 그 이면에는 어떤 가시를 숨기고 있을지 모르는 것이니 너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잉. 어느 날 순옥 명옥 말숙이는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한참을 일하고 있던 와중에 말숙의 손이 미끄러져 그녀의 호미가 그만 근처 풀숲으로 빠지게 되었고 말숙은 그 호미를 찾으러 풀숲으로 갔는데 잠시 후 그녀가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오지 않겠는가. 웜에 내 아주 대낮부터 밭일하다가 숭악한 것을 봐버렸구만. 아야 말수가 니 뭘 봤는데 그러냐잉. 아니 호미가 저쪽 풀숲으로 빠져버려가지고 내 그거 가지러 갔는디 누가 그 풀숲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얼굴은 수풀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안 보여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디 거시기를 보니께 튼실한 게 우리 서방은 아니더라고. 뭐시라 거시기가 튼실하다고야? 가만히 있어봐라. 그람은 우리 서방일 수도 있는디. 나도 한번 확인해봐야 쓰겄구만. 그리하여 이번에는 명옥이 수풀 속을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하이고 거시기가 튼실하다기에 우리 서방인가 해서 한번 봤더만 보니께 우리 서방 것보다 더한 것이 있었구만. 저 양반이 우리 서방은 확실히 아니고 봐보니께 말숙이 네 말대로 느그 서방도 아니더라야. 뭐시라? 네가 지금 우리 서방 거시기를 어떻게 아는 것이냐? 안 되겠다야. 니랑 나랑 오늘 둘 중 한 명 끝장을 보자야. 거 조용히들 해라잉.
말숙이랑 명옥이 너희들은 어째 같이 일한 지가 몇 년인디. 아직도 그라고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하냐. 거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러지들 말고 내가 한번 확인하고 올라니까. 거 큰 소리들 내지 말고 조용히들 있어봐라잉. 그렇게 마지막으로 순옥이 수풀 속을 확인하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언니 어쩌던가요? 하이고 뭔 놈의 사내놈이 아주 소변빨이 겁나게도 길다야잉 참말로. 내 확인해보니까 말이여. 너희들 둘 말이 다 맞더라. 거 봐보니께 우리 서방도 아니고 말이여. 확실히 우리 마을 남정네도 아니더라고. 뭐시라고라. 명옥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덕만이에게 시집 온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덕만이는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유지의 자제로 둘은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가, 네가 이 집에 온 지도 벌써 5년이 되었구만. 네, 어머니. 내가 그래도 니를 생각해서 그동안은 티를 안 내고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말이다. 인제는 나도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다잉. 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아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머니. 그래 너도 아다시피 우리 덕만이가 외동인디 말이여. 너가 시집 온 지 5년이 되어나도 지금까지 아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이 문제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디 말이여. 그래서 이것이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건디. 오늘 밤에 내 시바지를 하나 드리려고 한다. 뭐라고요, 어머니? 시바지를 말씀이세요? 아무리 애가 안 생겼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시바지를 써보겠다고 안 하냐? 이런저런 시바지를 써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대를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자녀. 아무튼 내일 일단 덕만이랑도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께. 니는 오늘은 말이여 거 행랑채에서 따로 자는 것이 좋을 것이여. 명옥은 시어머니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는 망연자실한 채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명옥의 남편 덕만이는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지요. 당신 도대체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늦게 오신대요? 아, 어디를 가긴 어딜 가. 곧 있으면 장모님 생신인데 내가 그날은 못 찾아뵐 것 같아서 미리 장모님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처제한테 용돈도 좀 주고 왔지. 아, 그랬구만요. 아니,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시기 어머니께서 우리들이 5년 동안 자식 소식이 없다고 오늘 밤에 시바지를 드린다고 하는디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가요? 그 어머니가 내가 독자다 보니 원체 걱정이 돼서 그러지 않았겠는가? 내가 말이여 당신을 생각해서 시바지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또 어머니 입장에서나 크게 봐서 우리 가문을 생각하면 마냥 거절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생각해서 나는 결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말씀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구만. 뭐시라고요? 세상에 당신까지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답니까요? 나도 싫은데 억지로 한다고 하지 않는가? 거 더 이상 이런저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은 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행랑채에서 머물도록 하구려. 그리고 그날 밤이 돼서 정말로 젊은 처자 한 명이 자신의 방으로 와 남편과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명옥은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습니다. 그려 5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이런 꼴 저런 꼴 보며 다 참고 지냈지만서도 내가 이렇게 버젓이 버티고 있는디 나를 능욕하고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꼴은 내 도저히 못 보겠구만. 결국 명옥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중 짐을 싸서 홀로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되었고 낯선 마을에서 홀로 지내면서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굳은 일들을 도와주며 살게 되었죠. 거 명옥 씨 맞지? 내가 지난번부터 봐왔는디 아주 일을 야물딱지게 하시더만. 뭐 어려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구만요. 그나저나 이 동네에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던디. 내 봐보니까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일을 하더구만. 그러지 말고 어쩐가? 내가 우리 거 홍배대감님한테 말을 한번 잘 해주면 이렇게 수고스럽지 않게 그 집안일만 해줘도 섭섭치 않게 품을 받을 수도 있게 해줄 수 있는디 말이오. 하이고 그것이 참말이란가요? 아, 그렇게 말을 해주시면 저야 뭐 감사할 따름이죠. 뭐 내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은 말은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 일 끝나고 내 막걸리 좋은 놈으로 한 병 들고 갈 테니 자네 집에 가도 되겠는가? 아, 내가 그렇게 편하고 좋은 일을 구해다 주는디 그 정도는 당연히 괜찮겠지. 또 맨입으로 끝내는 것은 또 너무나 정이 없지 않은가? 하이고 내 무슨 소린가 했더만 내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어도 엄연히 서방이 있는 몸인께
아, 헛물 캐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뭐시라? 서방이 있는 몸이었어? 아, 동네 사람들이 자네가 다 혼자 산다길래. 나는 과부인 줄 알았는디. 여느 혼자 사는 여자가 그렇듯 이런저런 남자들이 꼬이기 마련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명옥은 다가오는 남자들을 죄다 거절했지요.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외롭게 혼자서 지내고 있던 명옥도 한가위가 다가오니 친정집을 가기 위해 몰래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방문하는 친정이라 맨손으로 가기는 민망한지라 잠시 장에 들렀는데요. 정말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곳에서 우연찮게도 자신의 남편 덕만이와 마주쳤지 뭡니까? 아이고 마누라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이제서 이렇게 왔는가? 내 그동안 자네를 얼마나 찾았는지는 알기는 아는가? 딱 보니까 그 집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눈치껏 그냥 알아서 나와줬구만. 도대체 뭐 한다고 나를 찾았단가요? 당신 자리가 없다니 그것이 무슨 소린가? 이미 우리 집에서 우리 애를 기르고 있는디 이제 얼른 당신만 들어오면 되지. 네? 도대체 그것이 지금 무슨 소리래요? 우리 애기라니? 아, 당신 어머니가 몇 개월 전에 당신이 낳은 우리 애기라고. 떡하니 애를 하나 데리고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키우고 있었는디. 뭐요? 당신도 몰랐던 것이요? 뭐시라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이 생겼다니요. 명옥은 도대체 덕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명옥은 서둘러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집에는 명옥의 어머니와 함께 그녀의 동생 춘심이도 있었는데요. 둘은 몇 년 만에 나타난 명옥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지요. 오메, 명호가 이것이 도대체 얼마만이냐이? 네 여서 뭐 하다가 이제서 온 것이여? 어머니, 이서방한테 제가 낳은 아이를 가져다 주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뭔 소리래요? 지금 내가 뭐가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구만요. 아, 그것이 말이다, 명호가. 사실 네 동생 춘심이가 말이다. 어디서 얻었는지는 몰라도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애가 생겨가지고 말이여. 아, 우리 집 형편에 애를 기르기도 힘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입에 오를까 무섭기도 해서 내 이서방한테 네가 낳은 애기라고 하고 가져다 줬구만. 참말로 내가 네 볼 면목이 없다이, 명호가. 네? 아니, 어떻게 저한테는 말한 자리 없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대요, 어머니. 아, 이거사. 내가 너한테 말을 하고 싶어도 너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말을 할 것 아니여. 지 애미한테도 연락도 없이 동네를 떠난 저 야속한 것이. 언니, 언니가 애를 못 낳아서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된 것을 내 애 덕분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갈 구실이 생겼으니 오히려 언니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는가잉? 뭐 이왕 이렇게 된 것 언니가 내 애도 좀 길러주면 그야말로 이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제잉? 아야, 춘심아. 도대체 그것이 무슨 옆집 덕팔이네 누렁이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안 그래도 남편 없이 서럽게 혼자서 살고 있었는디. 인자는 뭐 내 핏줄도 아닌 내 동생 애기까지 내가 떠안으라고 하니 내가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겠냐? 인간적으로다가. 언니 그래도 말이여. 그 애기가 언니 핏줄은 아니어도 언니랑 완전히 관련이 없지는 않구만. 나랑 전혀 관련이 없지가 않다니. 그것은 또 무슨 말이다냐? 춘심이 네 바른 대로 말해라잉. 그니께 그것이 말이제. 춘심이는 명옥의 추궁에 한참을 머뭇거리면서 말을 주저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애를 형부 씨앗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께 완전히 관련이 없지는 않다 이 말이제잉.